YTN 뉴스라이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숨진 수원 영아 사건 이후로 경찰이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기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나섰는데요. 범죄가 의심되는 사례가 무려 11건이나 됩니다. 11건 가운데 특히나 경찰이 주목하는 건 바로 4명의 아기입니다. 지금 생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거든요. 경찰이 아기들의 접종 기록을 토대로 추적하고 있는데 일부에 대해서는 불법 입양 브로커가 개입했을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영아 유기와 유기 방조 혐의로 20대 친모와 친부를 수사하는 경기화성 2021년생 아기의 행방이 대표적입니다. 친모는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만난 성인 3명에게 갓난아기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친모는 또 아기를 넘기는 과정에서 금전 거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브로커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성시에서는 외국인 여성 2명과 아이 2명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먼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은 지난 2015년 병원에서 출산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이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또 다른 태국인 여성은 2015년에 여아에게 예방접종을 마친 기록이 있어서 수사 의뢰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 수원에서도 30대 외국인 남성이 아기를 데려와 예방접종을 받게 한 뒤로 행적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 앞에 이렇게 택배 박스가 놓여 있는 곳 참 많죠. 이제 택배 서비스가 없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범죄 노출 가능성도 커진 것 같습니다. 가짜 택배로 여성을 유인하고 둔기로 폭행까지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가짜 택배를 문 앞에 놓고 현관 계단에서 무려 1시간가량을 기다렸대요. 여성이 택배를 가지러 나올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아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2시 10분쯤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택배가 문 앞에 있으면 뭐지? 어디서 온 거지? 이렇게 확인하려고 고개를 숙이잖아요. 이 순간을 노렸습니다. 피해자인 50대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고개를 숙인 순간 난데없이 둔기가 날아든 겁니다. 여성을 여러 차례 가격한 40대 남성은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피해자는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시다고 해요.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서 3일 만에 자택에서 남성을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옷도 여러 번 갈아입었대요.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서 해당 주소지를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원래 범행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좀 더 수사해 봐야 합니다. 가해자가 빚이 많은 데다 사건이 일어난 곳도 부유층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알려졌거든요. 경찰은 금품 갈취가 목적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망치를 손에 든 범죄자들 소식입니다. 이틀 동안 금은방 2곳을 털었어요. 망치 들고 유리문 깨고 귀금속 다 훔치는데 딱 18초 걸렸습니다. 그런데 잡히기도 금방 잡혔습니다. 9시간 만에 덜미가 잡혔거든요. 작물을 팔 시간도 없이 경찰이 들이닥친 거예요. 범인들도 당황했대요. 경찰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왔다고 하더랍니다. 18초 만에 범행을 9시간 만에 잡을 수 있었던 수사 비결 궁금하지 않으세요? 박종혁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귀금속점 앞입니다. 안전모를 쓴 남성이 손에 망치를 들고 서성거립니다. 망치로 문을 깨고 들어가 귀금속을 쓸어 담더니 달아납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겨우 18초였습니다. 거부하시는 분들 좀 밖에 움직이시고 사장님은 힘드셔가지고 뒤에 앉아 계시고. 이 남성은 공범과 함께 이틀 전에도 인근 지역의 귀금속점에서 범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훔친 귀금속을 팔아보지도 못한 채 마지막 범행 9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미수 사건부터 추적하던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겁니다. 특정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날 새벽에 진해서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발생을 했고 너무 빨리 왔다라고 자기들이 좀 당황했습니다.
택시 기사님들 고충이 참 클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한 승객을 안 태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말이죠. 만취 승객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구두발로 얼굴까지 맞았습니다. 운전 중에 폭행까지 당하니까 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결국 차를 세우고 경찰을 불렀죠. 그런데 만취 승객은 기사를 따라 내리고 경찰이 올 때까지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취 승객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자정을 넘긴 밤늦은 시간, 택시에 오른 만취 승객 2명이 말다툼을 시작합니다. 이내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더니 갑자기 한 승객이 구둣발로 택시기사 얼굴을 차기 시작합니다. 승객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기사는 황급히 갓길에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를 본 승객이 따라 내리더니 다시 주먹을 휘두릅니다. 심각했죠. 아주 그냥. 그러다가 큰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중앙선 침범해서 마주로 오던 차하고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택시와 버스기사 등 운전자 폭행은 최근 몇 년 사이 줄곧 늘어 지난해 한 해 동안 4,368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폭행은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을 개정한 뒤에도 범행의 심각성에 비해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운전자 폭행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아무리 가중돼도 판사의 마음이나 판사의 생각이 안 바뀌면 불가능해요.